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될 수 없나 봅니다. 30대 아들이 명절 집에 오지 않으며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매일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라며 다른 집 자식과 비교했던 아버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사랑 표현이 아들에게는 독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나라 성인 자녀 10명 중 3명이 부모와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부모와 자식이 왜 이렇게 멀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말인데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진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저절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성인 자녀의 35%가 부모와의 관계를 어색하다고 답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닙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모든 가정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는 5가지 치명적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가정의 화목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와 강요를 구분하지 못할 때,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자녀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김모 씨는 대학생인 딸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오늘 수업 잘 들었니? 도서관에는 갔니? 친구들과 놀지만 말고 공부 좀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딸이 취업 준비를 시작하자 더욱 자주 연락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니? 영어 공부는 하고 있고 토익 점수는 언제 올릴 거야? 김 씨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지만 딸은 점점 아버지의 전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딸은 아빠는 제가 뭘 하든 믿어주지 않으세요. 저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로봇이 아니에요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씨는 그때서야 자신의 관심이 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기대는 분명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세상의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지나치면 자녀는 숨이 막힌다고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말하지만 자녀에게는 감시와 간섭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모와 자녀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평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며 조언을 합니다. 자녀가 힘들어할까봐, 잘못된 길로 갈까봐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실수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면서 성장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어릴 때와 같은 방식으로 관심을 보이면 자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선의가 자녀에게는 부담이 되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과 충돌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독립적인 성인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녀가 부모에게 진심을 털어놓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말해도 간섭이나 잔소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에 아예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부모는 관심을 보이는 것뿐인데 자녀는 통제당한다고 느끼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은 지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내 판단을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대는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옆에서 응원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가끔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녀를 바라봐 주세요. 그 거리감이 오히려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비교와 비난이 잦아질 때, 다른 집 아이는 잘만 하던데 너는 왜 안 돼?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지 아시나요? 비교는 칭찬도 격려도 아닌 관계를 파괴하는 독과 같습니다. 60대 박모 씨는 자영업을 시작한 30대 아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동창 준호는 대기업에서 과장까지 됐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 조그만 가게나 할 거니? 친척들 모임에 나가기도 창피해. 아들이 매출이 좋다고 기뻐하며 말하면 그깟 돈 가지고 뭐가 그리 좋다고 그래. 회사원들은 매월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급기야 아들은 아버지는 제가 뭘 해도 인정해주지 않으시네요.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될 수 없나 봅니다라며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말이 얼마나 아들을 아프게 했는지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비교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녀를 자극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배우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지 자녀를 깎아내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비교를 당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부족한 존재구나.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습니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자녀는 부모를 경쟁자나 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특히 형제자매끼리 비교하는 말은 더욱 큰 상처를 남깁니다. 내 형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도 한데 너는 왜 그러니? 이 같은 말은 가족 내에서도 경쟁 관계를 만들어버립니다. 형제 간의 우애까지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세상에서 충분히 비교당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당합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집에서만큼은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비교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벽을 만들어버립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보다 남을 더 높게 평가한다고 느끼며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비교가 습관이 되면 자녀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게 된다는 점입니다. 행복보다는 남과의 경쟁에만 매달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격려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녀 자신의 과거와 비교해 주세요. 지난달보다 많이 나아졌네,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졌다 같은 말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자녀의 노력과 성장을 인정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사과와 용서를 미룰 때, 그때 미안했어. 이 짧은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과를 미루고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립니다. 70대 이모 씨는 아들과 15년째 서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혹독한 말을 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집안 딸과 결혼하면 평생 고생할 텐데 왜 내 말을 안 듣니? 아들은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했고 이 씨는 화가 나서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며느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처음에 한 말들이 너무 심했던 터라 사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족인데 굳이 사과까지 해야 하나?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사과를 기다리며 상처받은 마음을 품고 있었고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가장 흔한 착각이 바로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혈연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미루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부모로서의 체면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혹은 자녀가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인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나라는 마음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관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기다리며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상대방이 먼저 손 내밀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만 흘러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과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복잡하고 무거워집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완벽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함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사과는 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의 시작점입니다. 특히 부모가 먼저 사과할 때 자녀는 부모를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사과와 용서는 더욱 신속해야 합니다. 남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상처도 깊지만 치유의 힘도 그만큼 강합니다. 작은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진정 현명한 사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바로 적기입니다. 오늘이라도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그때 미안했다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좁혀줄 것입니다. 네 번째, 말보다 침묵이 많아질 때 말 안 해도 알겠지? 이 말은 사실 나는 너를 이해할 마음이 없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대화가 줄어들고 그 침묵이 쌓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69세 최모 씨는 40대 아들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하루 종일 인사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아들은 출근할 때 다녀오겠습니다도 없이 현관문을 나서고 퇴근해서도 자기 방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니? 저녁은 뭐 먹고 싶니? 같은 말을 하고 싶지만 어색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합니다. 주말에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가끔 눈이 마주쳐도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최 씨는 아들이 힘들어 보이는데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합니다. 아들 역시 아버지와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침묵의 시작은 대부분 사소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어느 날부터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할 시간을 미루다 보면 어느새 말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며칠, 그 다음에는 몇 주, 나중에는 몇 달씩 제대로 된 대화 없이 지내게 됩니다. 많은 가족들이 침묵을 편안함으로 착각합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으니 좋은 거 아닌가? 각자 할 일 하면서 조용히 지내는 게 평화로운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무관심의 표현입니다. 부모들은 성인이 된 자녀에게 이제 다 컸으니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며 거리를 둡니다. 자녀들도 부모님께 내일로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대화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말을 걸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뭔가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면서 더욱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가족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침묵이 오해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말하지 않으니 서로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없고 추측과 짐작으로만 상대방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마 이럴 거야, 분명히 저럴 거야 라는 생각들이 쌓이면서 실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가족 간의 대화량이 줄어드는 것은 현대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각자 바쁜 일상에 쫓기며 살다 보니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과는 대화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집에 사는 가족과는 단절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아무리 가까워도 소통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자동으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작은 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 저녁 뭐 먹을까 같은 일상적인 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 작은 대화들이 쌓여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로 이어집니다. 침묵이 주는 편안함보다 대화가 주는 따뜻함이 훨씬 소중합니다. 다섯 번째, 존중 대신 통제를 선택할 때 내가 뭘 알아? 부모 말 들어. 이 순간 자녀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조언이라고 생각하는 말들이 자녀에게는 인생을 통제당한다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65세 정모 씨는 결혼을 앞둔 32세 딸의 모든 결정에 개입했습니다. 그 남자는 키도 작고 월급도 적은데 왜 그런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니? 우리 딸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딸이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도 그런 화려한 드레스는 너한테 안 어울려. 단순한 걸로 해라고 말했습니다. 신혼집을 구할 때도 그 동네는 교통이 불편해. 우리 집 근처로 오라고 강요했습니다. 급기야 딸은 엄마는 제 인생의 모든 걸 다 정해주시려고 하시네요. 저는 엄마의 인형이 아니에요 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정신은 다 너 좋으라고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나오니? 라고 반문했지만 딸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어머니와 계속 부딪혔고 결혼 후에는 아예 연락을 뜸하게 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30대, 40대가 되어도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며 모든 결정에 개입하려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지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믿어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정해주려 할 때 자녀는 자신이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고 느끼며 자존감에 상처를 입습니다. 통제와 조언의 차이는 선택권에 있습니다. 조언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 결정은 자녀가 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반면 통제는 부모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녀를 이끌어가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특히 결혼, 직업, 거주지 같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에서 부모의 통제가 심해질수록 자녀는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내 인생인데 왜 부모가 다 정해주려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모를 적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도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위험을 미리 차단해주면 자녀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기를 수 없습니다. 과보호가 오히려 자녀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는 아예 부모와 거리를 두며 독립하려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의존적이 되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두 경우 모두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통제가 아니라 지지입니다. 내가 결정한 거라면 응원하기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해 같은 말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단은 지켜봐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할 때 자녀는 부모를 평생의 든든한 지지자로 여기게 됩니다. 통제하려 들수록 자녀는 멀어지고 존중해 줄수록 더 가까워집니다. 지금까지 부모와 자식이 멀어지는 5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대와 강요의 차이, 비교의 독, 미뤄진 사과, 쌓인 침묵, 그리고 통제와 존중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가족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하지만 좋은 관계는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나무는 바람을 이길 수 없지만 바람과 함께 춤출 수는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말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께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존중한다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한 가정의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가정에 화해와 이해의 다리를 놓아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가족,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